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린이가 숨져도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미국 지성인들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부분적인 총기 규제 안에도 꿈쩍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어떻게든 더 많은 총을 팔아보려는 총기협회를 보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총을 많이 팔기 위해 백인에게 유색인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무기를 더 사둬야 한다고 확신시켜온 총기협회가 지금 연례총회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연설할 예정이지만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가수 돈 맥클린 등은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텍사스 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달랐고 용의자 아버지는 차라리 나를 죽였어야지 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반복되는 말은 그저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서 원숭이 두창 케이스가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 올여름 정전이 거듭 예고됩니다. 정전 단수입니다. 4월의 주요 물가는 3월보다는 증가폭이 작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6.3% 올랐습니다. 비싼 가솔린 가격이나 코비드-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여행하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심입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땅을 내주면서 협상해야 한다는 헨리 키신저의 의견에 대한 찬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 넘습니다.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에 샌디훅 초등학교, 샌디훅 이전에는 고등학교였고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총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지난 며칠 동안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모든 사람으로부터 총을 뺏는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살상무기 같은 것을 팔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21살로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조금 올린다든지 이 같은 안에 대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0번 이상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숨지는 사건이 대량 살상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미국이 미래가 있을까요?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린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총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판 돈으로 내가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가?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잡지 애틀란틱의 한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을 총기협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이건 어린아이들 생명보다 자신들이 정치하고 총기협회가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정책 결정이라는 거죠. 어떤 그 한 나라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성장통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총격 사건이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않는 이해관계, 총기협회와 정치인들의 대부분 거의 모두가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총기협회 멤버는 한 550만 명 정도가 되고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10년 전이죠. 그 이후에 총기협회에서 총기에 대한 어떠한 규제를라도 다 막는다 하기 위해서 쓴 돈은 1억 달러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많이 쓰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쓴 돈이 1200만 달러. 그리고 또 역시 바이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썼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따로 지난 2020년 선거에서 450만 달러를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기협회가 나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3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어떤 정치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총기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휴스턴의 총기협회 연례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금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적어도 드러난 것만 3,450만 달러를 받았고 앞으로도 대통령을 하려면 돈도 받아야지 되고 멤버 550만 명 그 멤버의 가족도 다 표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아이들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Gunfight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때까지 총기 회사의 임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나와서 쓴 책인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히 애틀란타의 이 기자가 지적한 부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총기협회에서 총이라는 게 내구재잖아요. 한번 사면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컴퓨터처럼 오래 혼자서 잘 다 끄고 쓰면은 10년 이상 쓰잖아요. 저도 아이폰 7을 쓰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13인가 14까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은 한번 사면 내구재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기협회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더 많은 총을 팔려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더 세련된 총, 그래서 살상 무기를 일반인들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과정에 Gunfight라는 책에 보면은 백인들에게 총기협회에서 은근히 애매하게 모호하게 노골적으로 미국이 점점 백인이 줄어들고 유색인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색인종으로부터 백인을 보호하려면 총을 많이 사둬야지 된다. 이 같은 캠페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은 성공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 백인과 소수인종 간의 어떠한 그 인종에 관한 격돌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코비드 19 이후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야 이러다간 큰일 나겠네. 가게에 총 없던 사람들도 총을 사고 하면서 총기협회는 이래저래 좋은 거죠. 소수인종에게도 총을 팔고 백인에게도 총을 팔고 결국은 그 같은 문제들이 정신 이상이 있어도 나이가 어려도 모든 거의 제한 없이 총을 살 수 있고 텍사스처럼 총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총을 차고 다닐 수 있고 이건 그런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텍사스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주법이 있으니까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그 괴리는 어찌하지 못한다 손 하더라도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처음에 수사할 때 또 수사관이 발표하는 것조차도 틀립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용의자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무장한 그런 학교 그 경찰과 싸우다가 그 사람 다쳤고 다른 경찰도 다쳤고 그 뒤에 결국은 국경수비대가 와서
이 용의자를 쓰러뜨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총질이 멈춘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다시 발표되는 것.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발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학교 경찰이 무장한 학교 경찰이 있기는 했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용의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로 들어가서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생존 학생들도 있습니다. 11살짜리 생존 학생도 뭐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그냥 기자에게만 얼굴 내놓지 않고 살짝살짝 얘기하는데 용의자가 음악을 틀었답니다. 음악을 틀었는데 이 11살짜리 그 소녀가 친구가 숨졌어요. 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친구의 몸에 묻은 온갖 피를 다 끌어다가 본인의 손에 그 피를 묻히고 본인이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몸에 피를 묻히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는 선생님이 숨지는 것, 친구가 숨지는 것, 숨진 친구의 몸에 묻어있는 피로 나는 살아났다 하는 것을 평생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이 16,000명밖에 마을 사람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2분이 숨지셨죠. 한 분의 남편은 경찰이고 학교 경찰이고 또 한 분은 46살의 교사인데 이분은 이제 학생을 구하려다가 숨지셨죠, 당연히. 그런데 이 교사의 남편이 내 아내가 46살의 아내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 걸려서 또 숨지고 이러한 일들 무척 많고요. 어떤 어머니는 왜 경찰이 밖에 많이 있었답니다. 국경수비대의 특별반이 기동대가 도착하기 전에 많이 있었는데 아내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서성거리니까 엄마 아빠들 막 화내고 하다가 어떤 엄마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경찰이 경찰 업무 조사 방해라면서 수갑을 채웠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한 것은 이 거대한 사건에 비하면 소소한 거니까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 용의자가 틀었던 음악이 무엇인가 하고 CNN의 기자가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슬픈 노래였다. 뭐 그리고 뭐 가사 중에는 그것도 정확하진 않죠. 그 소녀가 그 경황 없을 때 들은 것 음악이니까 내가 너를 뭐 죽여버리겠다라는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어쨌든 굉장히 슬픈 음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어머니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나를 죽였어야지. 내 아들아. 어머니는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라는 죄.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모도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 용의자도 숨졌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돼도 이 총기협회는 예정됐던 대로 연례 회의를 휴스턴에서 엽니다. 총기협회가 과거와 지금이 뭐 목표가 다른 것은 누구나 이제 알고 있고 과거에는 정말로 안전, 교육, 레저, 사냥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에이시안을 포함한 소수인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인은 총으로 더 많은 총으로 무장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총을 팔고 18살 아이가 합법적으로 살상무기를 AR-15, AR-17 같은 것을 살 수 있도록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돈 많이 주고 절대로 어떠한 총기 규제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죠. 돈이 많이 모이니까 총기협회처럼 부정부패가 많고 법원에 계류되고 아주 대단한 심각한 돈과 연관된 더러운 추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협회도 드뭅니다. 그 협회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총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하는 것을 잘 포장을 해서 연례 회의를 합니다. 총기류가 이제 또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그 어떠한 여성들의 보석처럼 엄마가 딸에게 뭐 진주 귀걸이를 한 개를 준다 하는 식으로 대물림을 하니까 새로운 것을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업계라는 것은 성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개발된 것, 더 아주 그냥 자극적인 총, 이런 총들을 사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데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에서 총기협회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내가 총을 차고 나를 보호해야지 된다. 그런데 총기협회에 가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텍사스 주민에게만 예를 들어봐도 미국의 역사의 출발이
정말 그 독립전쟁을 할 때 민병대가 총차고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자부심도 있고, 시골에서는 아직도 내가 나를 동물로부터 다른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총을 차야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저런 경우의 수를 다 제외하고 적어도 전국적인 신원조회만이라도 나이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총을 좀 제한해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총기협회에서 돈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간다고 하더군요. 텍사스의 주지사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간다고 하다가 결국은 연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사건 현장으로 방문을 한다고 했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부모들이 나 이 주지사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하는 또 Pie Pie Miss American Pie,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던 맥클린, 컨트리 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린우드 같은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 심지어 총기 제작자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사람이 숨졌는데 우리가 막 축제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안 갑니다. 거기에 테드 크루즈, 현재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게 되는 거죠. 법이 바뀔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또 일부 민주당 가운데서는 희망을 걸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너무 분명한 것이 텍사스주의 그 법무장관이요, 며칠 전에 그 부시 가문을 이기고 다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그 당선된 이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요, 이 일이 마지막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장을 받고 훈련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그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적으로 총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건 불가능하고 안 되고, 인구보다 많은 총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작은 나라, 뭐 작은 총기를 숫자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같은 사건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 총기 규제를 하자 하는데, 이게 총을 가진 사람조차도 그런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총을 가진 사람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많고요. 총을 가졌어도 말씀드린 대로 살상 무기 같은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63%, 신원조에는 뭐 거의 상당 부분이 찬성을 합니다. 81%가 넘었으니까요. 탄약고도 한꺼번에 많이 사는 이런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 이상입니다. 64%입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지 않는 건 뒤에 총기협회가 있고 앞에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도 지난 그 선거를 쭉 보면은 그 사람 숫자, 유권자 숫자로는 민주당이 다 이겨요. 이기는데도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골은 인구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그 주에서 뭐 한 표라도 많이 가지면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샌디우 초등학교 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전국적인 신원조회를 하자 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 당시였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고 이것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찬성이 54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그 연방 상원 의원들이잖아요. 국민 숫자와 좀 비슷해야지 되는데 시골을 대표하는 상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숫자로 따지면은 1억 8천만 명이 그 1억 9,400만 명, 어쨌든 뭐 숫자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신원조회를 찬성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런데 투표로는 상원에서 투표로는 이게 그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 신원조회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형태로. 이게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60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절대로 이 총기가 이번에도 요 며칠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잊혀진 채 중간 선거에서 더군다나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이면 앞으로는 하원에서도 총기 규제안이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과 함께 살아야지 되는 법을 배워야지 된다. 이런 사회는 미래가 있습니까? 총이라는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 강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살상하는 데 쓰이는데 그런 무기조차도 AR-15, AR-17조차도 막지 못하면서 그런 무기들과 같이 살아야지 된다.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하는 겁니다. 앤드류 엑섬 씨가 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애틀란틱에 기고를 많이 하고요. 총이 많고 규제는 약하고 사고가 이렇게 나도 또 규제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거죠. 오늘 총기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올 얘기가 그 외로운 늑대, 정신건강의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총을 차야지 된다. 교사가 총을 차는 것을 알았다면 이 범인이 그 학교에 들어갔겠느냐. 하지만 이 다음에는 교사가 총을 차고 있으면 범인은 지금 뭐 AR-15 두정과 핸드건과 이런 걸 사냥고 많이 갖고 갔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갖고 가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되면 범인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조를 지어서 갈지 누가 알 일입니까? 지금까지의 수순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겁니까? 아직 학생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1살, 2살 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 아이들이 킨더가든 지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는데 곧 나의 아이가 킨더가든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그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학교 가서 건강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해야지 되는데 앞으로는 총을 보면 이렇게 해라 무조건 숨고 뭐 이런 것을 가르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총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정치인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지금 말하는 게 아이들이 정말 숨져 나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나는 정치인으로서 총기협회에서 지원과 표와 돈만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총기협회의 돈에 또 표의 힘이 먹히는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방송하면서 그런 힘이 먹히는 이런 미국이 미래가 있는 겁니까? 오늘의 미국은 세상을 아름답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갑자기 죄송하네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이기도 한데 어쩌면 방송하는 사람이 그런 인사말 한마디 없이 총기 미국의 미래 어둡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텍사스 그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바리케이트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경찰과 기자들 또 이 그 부모님들이 다 서로의 역할도 다르고 또 전문성도 다르고 뭐 부모님은 전문성은 거의 없겠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나의 아이들이 다치고 다칠 수도 있고 이미 숨져버리고 있으니까 기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많이 취재하니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신속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까지 갖는가 하는 것을 기자의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시각이 다르는데 지금 그 셰리프 측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셰리프가 그 했었던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아니 학교 스텝이 아마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학교 스텝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용의자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 하고 있는 것이고, 용의자가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대응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왜 그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 때까지 기다렸는가, 부수고 들어가야지 라는 뭐 그런 지금 형태의,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린이가 19명 또 선생님 2명에서 21명이나 한 사람의 18살의 용의자가 사건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크고, 앞으로도 그 나올 그럴 그 레이티스트 속보가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이틀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었죠. 이 세크라멘토에 살고 계신 분이 유럽을 여행한 뒤에 아마 그 원숭이 그 두창이요, 원숭이 수두, 원숭이 천연두에 감염된 것 같다 했는데 질병통제국이 결국은 그렇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욕, 플로리다, 또 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도 있었고, 로스앤젤레스, 유타주에서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기는 합니다. 국가도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몇 개국이라고 했던가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발견은 됐는데 한 200건, 20개국 이상, 미국, 뭐 영국, 뭐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요. 미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은 처음에는 1958년도에 발견이 됐답니다. 주로 이제 서아프리카인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2003년도에 일리노이라든가 인디아나, 캔사스, 미주리, 오하이오, 위스콘신에서도 발병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아르헨티나, 뭐 호주에서도 나왔으니까 덴마크에서도 나왔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뭐 유럽, 뭐 아시아 이런 데 다 지금 있게 되는 상태이고요. 천연두 증상과 뭐 거의 비슷해서 뭐 이 물집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열도 나고 하는데, 이러한 그 질병이 전염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그 꼼꼼히 보셔야지 되는 거고, 환자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주의해라 하는 형태에서 세계에서 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미국 질병통제국들이 사람들에게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거의 숨지는 일은 없지만 최근에 한 3% 내지 6% 정도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이 치명률에 있어서는 코비드-19보다 훨씬 높은 편이죠. 현재 코비드-19보다는 백신도 있고 한 그 이후에. 그렇지만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우선 발병 케이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세계에서 뭐 200케이스는 더 되겠죠. 지금 이 순간 늘어났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하시고 오셨다던가, 아니면 아프리카를 여행하신 분과 가까운 접촉을 하셨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확률이 많고요.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캐나다에 갔다 와서 걸렸다 하시는 미국 분들도 계시고요. 원래 이제 피부 대 피부 걸린 사람과 내 살이 닿는데 뭐 내가 어디 상처가 났다던가, 아니면 무슨 성행위를 했다던가, 뭐 그런 형태를 침구 같은 데서도 오염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유럽에서 큰 뭐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것 있으면 벨기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모든 전염병의 근원은 손을 깨끗이 씻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메모리얼 데이 연휴이기 때문에 이런 때 뭐 많은 분들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확률은 없습니다만, 보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21일 동안 격리하도록 그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그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비드 19처럼 빨리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돌연변이도 코비드 19처럼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델타 하다가 오미크론, 뭐 BA1, 오미크론 BA2 이런 식으로 빨리 변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도 그 사후 백신도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그다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세세히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런 케이스는 이 사례는 앞으로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증가해서 뭐 코비드 19 때처럼 뭐 가게가 폐쇄되고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조심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조심해, 다치지 말고 그런 형태의 아직까지 이어집니다. 원숭이 두 창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국의 보고서를 보면은 어제도 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아마 약간의 일종의 무슨 뭐 단수 증세 같은 것을 느낀 지역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뭔가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 워낙에 가뭄이 오래됐었고 그 밖에도 뭐 여러 문제 등등으로 해서 올여름에 뭐 전기 정전 같은 건 많이 된다고 하고요. 뭐 물도 당연히 그 모자라고 일부 수력발전소를 폐쇄해야 될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력발전소가 여러 가지 전기 또 물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샤스타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그 호수인데 샤스타의 저수지 저장량이 지금보다 적었던 때는 딱 한 해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물이 부족한 것이고 이 수력발전소가 캘리포니아 전력의 한 그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물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면 수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무슨 뭐 천연 가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기를 만들고 하면은 전기요금도 비싸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뭐 그 물을 안 준다, 단수된다, 정전이 된다 하면은 뭐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지 뭐 우리 동네라도 뭐 한두 시간이면 하겠지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고 사실 또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럴 때 큰 그림은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에너지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관계로 본다면 미국 남서부가 기후변화 그 기후변화도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가뭄 뭐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오염 때문에 또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친환경적인 그 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뭐 태양 발전소라든가 풍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천연 가스 이런 곳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그 기반이 58%가 없어졌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죠. 58%가 없어졌는데 그곳이 6,500메가와트를 만들어냈대요. 전력을. 그런데 태양열은 지금 한 8,800메가와트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오히려 폐쇄된 천연가스 장치보다 더 전력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뭐 2,300메가와트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이에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사람들이 더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될 경우 뭐 당연히 이웃에서 수입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먼 데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곳. 그런데 그 가까운 곳 네바다라든가 애리조나에서 모자랄 때 이제 많이 좀 SOS를 치는 거죠. 이웃 좋다는 게 뭐냐 하면서 원래 계약도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바다나 그 애리조나도 가뭄 서부 지역 다 겪은 그런 것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거고요. 뭐 가뭄뿐만이 아니라 산불도 있죠. 하니까 산불이 나면은 또 이중으로 나쁩니다. 산불이 나면은 우리가 연기가 많이 나고 우리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게 태양열 같은 것을 우리가 기구를 설치해서 태양열을 우리 지붕으로 해서 쏘고 하는 이런 것을 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가려지니까 이 중에 나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덥고 산불 나고 가뭄, 기후변화 이런 기후변화로 결국은 이제 태양열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중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나 인간은 항상 이럴 때 또 어떻게 가야지 된다는 새로운 문제 그 풀이 방식을 만들어내겠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무슨 시간도 계산하죠. 저 앞에 있는 텔레비전이 조금 이쪽이네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오는지도 봐야지 되죠. 바쁩니다. 자, 4월의 주요 물가 지표는 지난해에 비해서 6.3%가 올랐습니다. 안정될 조짐은 3월 달과 비교할 때는 조금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연방준비제도가 좋아하는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 가려면 아직 멀었죠. 1년 그 6.3%니까요. 3월 달에 비해서는 0.2% 올랐으니까 그다지 많이 물건값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뭐 식품,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변동성이 있고 이제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은 일부 품목은 안정적인 가격을 찾아가기도 한다 하는 뭐 이런 건데 지금 3월에 비해서 4월 달에 물건값이 0.2% 정도 올랐다 하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3개월 이전에는 무척 많이 한 달 사이에서도 그 증가폭이 컸는데 적어도 0.2%보다는 그런데 지난 3개월 연속 비슷하게 3월보다 4월이 얼만큼, 3월보다 2월이 얼만큼, 2월보다 1월이 얼마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소득보다 여전히 빠르게 증가를 하네요. 지출이 빠르게 증가를 해서 그럴 경우는 저축률이 좀 줄어들죠. 왜 코비드 19 이후에 뭐 밖에 나가서 쓰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특히 의류 같은 것은 판매가 무척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여윳돈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던 여윳돈이 저축을 조금 했는데 소비가 늘어나니까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저축이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개인 저축률 4.4%, 3월 달에 5%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에 저축률은 최저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물건을 사기는 사는데 너무너무 많이 사서 저금해서 다 빼서 생전 안 사던 거 사는 게 아니라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그렇게 충당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전문가들이 뭐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소비, 지출은 2.3%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은 2개월 동안 0.7%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저축률이 줄어드는 경우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소득은 0.7% 증가했는데 지출은 2.3% 증가했고 물건값이 올라서 증가한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뭐 지난해 말 가을 이후부터 막 계속 매달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그런 폭으로 그런 것이요. 그리고 가솔린은 기록적이죠. 지금 오늘부터 왠지 마음이 이렇게 한가하죠. 언제든지 밖에 여기가 11층이기 때문에 10층일 때도 그랬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 스튜디오에 저의 시선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연휴다 하니까 한가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연휴이기 때문에 가솔린 값은 더 비싸죠. 항공료도 비싸고 호텔 요금도 조금 올랐고 또 코비드 19은 다시 그 물결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조심은 하시되 뭐 이미 부스터샷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그다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정도이고요. 해서 이번에 여행객들이 당연히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값이 뭐 갤런당 6달러 넘는 곳 캘리포니아주 무척 많고요. 로스앤젤레스 전국적으로는 4달러 60센트 1년 전보다 5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은 뭐 한 10마일 20마일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50마일 100마일 정도는 돼야지 어떤 연휴 기간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갤런당 가솔린값 왕복 뭐 이렇게 하면은 무척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아무래도 하시겠죠. 그래서 일부 여행자는 가솔린 값이 비싸니까 나는 이번에는 그냥 집에 있어야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더 많은 분들은 역시 미국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몇 년 동안 여행을 못 갔는데 가야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요? 조금 잠자리를 싼 곳으로 한다던가. 아유 음식을 요즘에 뭐 좋게 코비드도 있는데 비싼 거 사 먹지 않고 조금 싸게 사고 이렇게 해서 가솔린 값을 충당하지 해서 이런저런 그 방법을 찾아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 메모리얼 연휴 때보다 자동차 여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아진다는 게 여행 또 관광회사 조사 그 컨설팅 회사입니다. 로우드 인터내셔널 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2년 동안 결혼식도 못 갔죠. 가족 모임 없었죠. 무슨 뭐 주이씨들이 특별히 뭐 하는 것 또 뭐 스위스 16 이런 것들도 많이 미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좀 가라앉고 물론 지금 확산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가야겠어. 이젠 밖으로 나가야겠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AAA가 발표한 거 보니까 한 3,920만 명 지난해보다 8% 늘어나는 겁니다. 여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그 코비드 19이 발생하기 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 전과 비교할 때 거의 다가섰어요. 92%. 그러면 2019년과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해 이번 그 메모리얼 그 휴일과 비교를 할 땐 자동차 여행 4.6% 늘어났고 비행기 여행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만큼 비행기 여행이 all stop. 자동차는 내가 하고 가는 것이니까 내가 꼭 가야지 되고 의지가 있으면 조심조심해서 다녔는데 그에 비해서 뭐 항공사는 항공사가 나 취향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비행 스케줄 확 줄이고 하니까 당연히 비행기 여행 25% 늘어났고요. 버스, 기차, 크루즈 여행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혹시 숫자 잘못 쓴 건 아닙니까? 200%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솔린 값이 더 신경 쓰이세요? 아니면 코비드 19이 더 신경 쓰이세요? 가솔린 값을 더 신경을 쓰신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한다는 거고요. 항공권은 뭐 지난해보다 6%가 올랐고 호텔 그냥 중간 정도의 호텔은 42% 올랐다네요. 1박 하룻밤 자는데 그래서 230달러 중간급이 지난해는 뭐 100 몇십 달러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150달러 뭐 이 정도. 렌트 가격만 조금 내려갔네요. 렌트 가격은 지난해 뭐 중고차, 새차 엄청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렌트비는 16% 줄어들었으니까 리스 차량을 가지고 자동차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해서 고통스럽지만 이 가솔린 값 올라가 뭐 밖에 나가면 돈을 써야지 되는데 다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아서 여행을 하겠다. 3분의 2일 정도가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요한 여름 여행이 될 것이다. 메모리얼 데이의 시작이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시작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조사를 최근에 한 것 보면은 미국 사람들 72%가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올 여름에 어떤 형태로든 어디로든 내가 확실하게 여행 갑니다. 확실하게 갑니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가솔린 가격이 이런 여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고 하고요. 시간이 이상해요. 제가 시간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 포럼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역시 화상으로 출연을 했고요.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화끈하게 뭔가를 우리가 잡았다는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세계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계속 북치는 것처럼 해주고 있고요. 러시아의 경제 상황도 지금 상당히 나빠져서 소비에트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건 꼭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 서로 다 모든 것을 힘을 합쳐서 해야지 되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헨리 키신저의 조금 땅을 떼주고 합의를 해야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이 다보스에서도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어두운 뉴스가 많았는데요. 헬륨이 모자라대요. 풍선에 뭐 해피 birthday, 졸업 축하하는 거 바람 불어넣는, 그래서 이번에 풍선도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파티,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지 된다고 합니다. 좋은 메모리얼 데이 보내시고요. 저는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에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